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관련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모아 뉴스룸의 김 원장입니다. 조 원장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준비를 했던 뉴스인데 이 뉴스가 많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기사를 먼저 친구들 통해서 좀 접했어요. 의사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빨리 퍼졌던 기사였는데 약 처방 맘에 안 들어 강남병원 의사 찌른 40대 남 구속 송치. 40대 남성이 내과 의원을 찾아서 그냥 뭐 다짜고짜 부엌칼을 꺼내서 찌른 거죠. 내과 선생님은 뭐 직접 아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건장한 이제 남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뭐 생명에는 지장은 없으시지만 찔린 위치를 보면 많이 다치죠. 그냥 정말 많이 다치셨어요. 막느라고 아마 이제 어깨 같은 데를 이렇게 돌리면서 맞아서 그렇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막 피도 제 사진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사에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기사에 안 나오지?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어떤 이게 과정이었는지 조금 더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봤더니 그날 오신 환자도 아니었고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였는데 히스토리상 조현병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는 모르죠. 찌르라고 시켰다든지 자기가 느끼는 뭔가 있었을지 모르나 어쨌든 뭐 누가 제지할 틈도 없었던 게 다른 환자 뭐 진료를 보고 계셨고 다들 보호자인 줄 아셨나 봐요. 같이 온 보호자.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마구마구 찌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일이 나에게 만약 벌어진다면 이라는 이제 상상부터 하게 됐는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막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를 생각하는데 요즘 워낙에 이제 의료 관련 뉴스들이 흉흉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더 자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좀 더 누구라도 한 번 더 클릭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런 정신병력이 있는 분들은 의사들이 이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망상에 더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악마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도 근무를 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나와 있는 지금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전공의 선생님들 그만두신 그런 일들에 있어서 병원을 박차고 나갔으니까 나쁜 의사고 남아있는 사람은 착한 의사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제 친구도 주변 분들이 막 걱정하듯이 이제 얘기를 해준대요. 그 나간 선생님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각자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진료실에서 좀 물어보시는 보호자들이 있으세요. 뭐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면 대학병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예약이나 이런 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지는 얘기를 물어보실 때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최대한 그럴 때만이라도 전달을 하기는 하거든요. 저희보다 약간 어린 그 선생님들을 사실은 다 응원하는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의사 말고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다들 똑똑하신 선생님들이시고 사명감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소명의식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안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환자가 막 공격하고 하는 일들은 종종 있어 왔죠. 특히나 응급실 끝내주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기억나는 사건 있나? 라고 하는데 정말 몇 초 걸리지 않아서 생각났던 게 뭐 그거 생각나세요?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인데 커플인가 그런데 CT를 찍으라 그랬더니 내가 이 지방에서 이거를 내가 찍어야 되냐 뭐 그런 기사 있었어. 여자친구인가? 뭐 그래서 CT 이제 뭐 두부 외상의 그 흔적이 있으니까 CT를 권했더니 뭐 시골 의사 주제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러니까 진짜 거의 최전선에 있는 느낌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힘 빠지죠. 그런 폭행이 막 오고 가니까 너무하지 않나요? 이제 전공의를 해봤으니까 예상을 해보자면 속칭 필수과라고 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막 투쟁의 도구로 생각해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진짜 나가신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싶으셔서 이제 안 돌아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료 접근도가 떨어진 상황이 모두 다 같이 적응해야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가시면 위에 선생님들 로딩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니어 스텝 젊은 교수님들이 할 일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면 당연히 돌아와도 일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전공의 선생님들은 뭐 어차피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면허를 네가 정지시켰다, 이게 CR도 안 먹히는 거죠. 빨리 해, 나 빨리 그만둘래, 그냥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의사 면허 정지시키는 것보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운전면허 정지시키는 게 훨씬 더 두려울 것이다. 어떤 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냐면, 전공의 선생님들을 완전히 그만두고 나면 이 로딩대로 나가면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던 그런 젊은 교수님들도 지치고 나가시게 될 거예요. 속칭 필수과라고 하는데 접근도는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이게 문제죠. 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를 논의하는 거를 차치로 하고라도 현재 이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만둔 거거든요. 진짜 그만둔 거고, 주니어 스텝은 사람이라 뭐 당연히 일이 이만큼 늘어나면 이거는 못해요. 영리한 순서대로 나가겠죠. 빨리 이 사람이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은 일이 더 늘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쨌거나 해결책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긴 상태인데, 댓글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빨리 면허 취소해라, 뭐 의사 그만둬라, 막 이런 거 이 되게 상태예요. 많아요. 그냥 그 상태인데 그냥 이제 저도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댓글을 보면 안 돼, 마음만 상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쓰는 댓글일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원래대로 못 돌아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들어가요. 이미 못 돌아가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점점 걱정이 되는 건, 나도 점점 늙어가고 큰 병이라는 것에 다 우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스템이 안 된다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점점 될 수도 있겠구나. 젊은 교수님들이 일하시다가 보호자한테 멱살 한번 잡히고 나면 당연히 그만두시겠고, 뭐 그런 악순환 코스로 가는 거죠. 필수 의료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죽어가고 있던 거를 더 빨리 죽어가고, 그냥 아예 지금 죽여버린 것 같아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를 지금 죽이자!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이 과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니네 뭐가 필요하니? 뭘 더 해주면 더 늘어나겠니? 이거를 사실은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잖아. 그치? 의사랑 전혀 좀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나마 있던 애들까지 다 나가게 만드니까 안타깝죠.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열이 받아 있습니다. 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노는 아이 뺨을 딱 때려주니까. 기사에는 이제 사실 2,000명 얘기밖에 없잖아요. 필수과 선생님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자를 보면서 최소한의 방어, 그런 도구를 마련해 달라라는 얘기도 항상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아예 묻혀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거를 항상 그 필수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단이 났다. 전혀 이슈화 되지 않는 게 사실 더 놀라웠어요. 찾을래도 찾기도 너무 어려워. 의사는 걔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잘 안 알려질까? 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걸 다루자고 했던 거고. 댓글이 너무 무섭지. 댓글이 너무 무섭습니다. 댓글은 잘 찔렸다 이런.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지 마세요. 그 댓글을 보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정말 다 제정신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있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전 전혀 아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기 기운목
재활운동 치료는 이렇게. 사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유아 검진 때 이제 보통 소아과 의사들이 사경이 의심이 됩니다 라고 해서 재활의학과로 보내드리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는 분만병원에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BCG, B형 간염 이런 것들을 맞아야 돼서 생후 한 달 내에 이제 한두 번 병원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으실 거고, 신생아 그 영유아 검진이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신생아 데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다음 영유아 검진이 4에서 6개월에 있습니다. 사경은 보통 그때까지 해서 많이 걸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2, 4, 6개월에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제 그때 봐서 아이가 조금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또 보내드리게 되죠. 사경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좀 되게 다루기가 좀 힘든 게 좀 되게 애매해요. 측만증 같은 경우는 기준이 딱 있는데 분류도 사실은 되게 좀 문헌마다 다르고 애매하거든요. 일단은 제일 명확한 거 선천성 근성사경입니다. 예, 근육이 두꺼워져서 목이 불수의적으로 기우는 건데요. 원인은 불명입니다. 난산이나 폐하가 뒤집혀 있다거나 머리가 위로 가 있는 거죠. 이런 거나 아니면 양수가 좀 적었거나 뱃속에서 돌 때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진단은 보통 빨리 됩니다. 폐하가 이제 흉쇄근이 두껍다면 얘가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예방접종을 하러 소아과에 갔다가 선생님이 발견을 하셔서 재활의학과로 이제 보내주신다거나 이래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사경은 이제 돌아가는 거를 뜻하고 좌우로 기우는 거는 측경이라고 하는데 질환명은 그냥 다 사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흉쇄근이 여기 이제 붙어서 여기서 기시를 해서 가운데 이 흉골이랑 이 쇄골에 나누어서 붙거든요. 각각의 근육의 부분이 기울고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같은 쪽으로 기울이고 반대쪽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근육입니다. 초음파도 해보면 양쪽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기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근육이 수축하면 두꺼워지고 이완하면 얇아지기 때문에 단면을 재면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지만 양쪽에 이제 비슷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재서 증상이 있는 쪽이 많이 두꺼워졌다 그러면 이제 선천성 근성사경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부담을 느끼는 게 진단명에 선천성이 붙잖아요. 선천성이 붙으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 이슈가 좀 있어요. 그게 진단을 받으면 보상금 같은 걸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좋은 거니까. 그치. 그쵸. 이게 뭐 진단금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아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명백하게 우리 만져지는 경우에는 자신있게 이거는 사경이니까 치료 받으시고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넘겨드리는데, 만져지는 거는 불명확한데 좀 계속 기우는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기운다기보다는 아직은 목을 못 가누는데 머리를 계속 한쪽으로만 돌린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성 사경이라는 용어가 몇몇 문헌에서 쓰이고 있고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그 자세성 사경의 정의 자체가 한쪽을 더 선호하는 쪽이 있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사실 질환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선천성 사경의 분류는 선천성 근성사경, 자세성 사경, 선천성 안성사경 이렇게 나뉘니까 이 자세성 사경을 선천성 사경으로 봐야 되냐?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진단 기준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고 분류 자체도 사실은 문헌마다 되게 다르고 해서 진단 자체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단순하고 예후 자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찾은 이 기사에서는 사실 집에서 잘못하다가 뭐 안 좋아지거나 치료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있는 그 기사거든요. 그렇죠. 소아사경의 대표 증상은 아이의 머리가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어 부모가 반대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자꾸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아이가 울고 보채는 경우, 그리고 아이 목 부위에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아이의 뒤통수나 이마, 눈턱 모양이 비대칭인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 시 눈, 이마, 턱 등 얼굴 부위가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척추측만증이 동반될 수 있어 조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기운목은 조기 진단하면 대부분 재활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못 보호자들이 반대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따라하다가 좀 헷갈리거든요. 돌리는 거랑 그 기우는 게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쳐다보면 이게 왼쪽 사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반대로 막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효과가 없거나 포지션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주는 건데, 그거는 사실 그림 같은 거는 뭐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양육자도 불편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 한쪽으로 그렇지. 앉고 한쪽으로 수유하고, 이게 익숙한 쪽이 계속 생기면 아이도 계속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고정이 되는 게 있어서 맞아요. 앉는 방향도 계속 맞아요. 좀 바꿔주셔야 되고, 나도 불편해야 돼. 한쪽으로만 계속 엄마가 안고 누웠을 때 아이에게 경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해야 된다. 잘 때도 계속 포지셔닝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애기 키워본 엄마 아빠는 다 아실 텐데 깨는 게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움직이. 잘 자고 있는데 이걸 굳이 만져가지고 깨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정시켜 놓다 보면 사실은 조금 더 경향성이 생기죠. 머리 그리고 모양도? 머리 모양도 그렇죠. 사경이 있으면은 또 역시 사두가 따라올 수 있고, 사두가 먼저 있는 경우에 이쪽으로 눌려있으면 여기로 눕는 게 애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계속 또 거기로만 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거든요. 어찌됐든 좀 불편한 방향으로 롤링을 시켜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후를 설명드리자면, 선천성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멍울이 만져주고 실제로 뭐 두꺼워지는 경우에도 한 90% 정도는 한 살 이전에 거의 다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90에서 95% 정도는 좋아지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치료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죠. 엄마가 스트레칭 해주는 거니까. 치료사분들한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논문에서도 뭐 주 3회 세션, 주 2회 세션, 이렇게 몇 초, 몇 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어떤 논문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걸 찾은 거는, 엄마가 수시로 하는 건데 언제 하냐? 기저귀 갈 때마다. 기저귀 갈 때마다 한 30초씩 수시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좋아지면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10%에 해당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좋아지지 않는 10%.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일찍 발견하고, 그때는 뭐 저희 개원 전이긴 했는데 거의 신생아 때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그 사경 치료를 계속 했는데, 한 1세가 되고 걸어다니고 하는 그 중에도 계속 만지면 두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목이 올라가요. 걷기 시작하면서 올라가요. 이게 짧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호자 상의하에 이러면은 이제 수술 치료로 조금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났던 10%의 그 환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언젠가 좋아지겠지라고 하고 그냥 또 두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는 치료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안 하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안 네.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안면 비대칭, 그렇죠. 사두, 보행을 할 정도의 나이까지 이게 있으면 측만증이 따라서 보상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측만증이 따라서 생기게 되고, 어깨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정서적으로도 좀 위축된다거나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거나, 엄마가 쉽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걸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검사와 치료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항상 그렇지만 없던 게 생기는 거. 없던 게 생기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기운다. 이거는 사실은 선천성 사경은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죠. 후천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데, 이를테면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뇌수방경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목이 뻣뻣해지면서 돌아간다거나, 쇄골 골절 같은 게 갑자기 있어서 아파가지고 애가 이게 피하는 자세로 있다거나, 없던 게 생긴다거나, 혹은 애한테 신경학적으로 어떤 이상이 보이는 거, 눈을 뭐 잘 못 따라간다거나, 애가 처진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그러면 근성사경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안과적인 질환. 보이는 게 자기가 이렇게 돌려야 맞춰줘. 뭔가 초점이. 근성사경. 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 안과 선생님한테 또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살 넘어서. 그렇죠. 검사가 가능할 때. 원칙은 그래요. 한 살까지는 스트레칭 계속하고 교정이 안 되면 그때는 딴 거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안과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문제가 아닌데, 근육의 그런 긴장도 차이 때문에 계속 기우는 경우는 아주 옛날에는 수술했는데 지금은 그냥 보톡스를 하거든요. 순서는 스트레칭, 한 살 넘어서 보톡스, 완전히 안 되면 수술, 이런 코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톡스 수술로 가는 케이스는 10%도 안 된다. 사경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컨디션이 하나 있는데,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어요. 사경 환자에서
고관절 이형성증이 한 10% 정도 있고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에서 사경이 한 10% 정도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그 고관절 이형성증이 되면 이제 고관절이 계속 탈구가 되면서 나중에는 형성이 안 되고 빠지고 노인분들 수술하듯이 고관절을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기 때는 탈구가 안 되도록 보조기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미드라인은 가운데 선을 넘어가면 이제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조기를 가운데에 이렇게 좀 채워놓는 경우가 있고, 아주 아기 때는 총파를 입에 보는데 이거는 3차 병원에서 주로 보시고요. 엑스레이는 6개월이 넘어야 의미가 있다. 아기의 목 자세가 조금 삐뚤어져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사경을 의심하게 되는데, 진단 자체는 아주 어렵진 않고요. 진단이 되고 나서 치료도 엄마가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되게 무리가 된다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거나 불안하시면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집에서 잘 치료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내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